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진행의 최민수입니다. 암호화폐 흐름의 중심 오늘의 코인 포커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흐름의 이슈 속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는 미국 금융의 중심지로 이 경제적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좀 여겨지는데요. 이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은 2011년에 시작된 사회 운동으로 금융 시스템의 불평등과 부패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습니다. 이 운동은 암호화폐 발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금융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반발이 비트코인의 탄생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의 배경부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시대 상황도 비트코인의 성공에 또 한몫 거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탄생한 2009년의 세계 경제를 돌아보겠습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급랭하자 세계 각국은 앞다퉈 금리를 낮췄고요. 돈을 찍어낸 거죠. 전 세계인들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들의 실패가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욱이 이 미국 정부는 막대한 금융 구제를 실시했습니다. 위기를 유발한 금융기관은 도움을 받고 고통은 모두에게 넘겨지는 이 부조리였던 것이죠. 영국의 정치학자 존 그레이는 이를 두고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것은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위태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사토시 나카모토도 전통 금융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기존 화폐는 중앙은행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정 화폐의 역사에서는 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례로 충만하다. 은행도 신뢰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맡긴 돈을 잘 보관하고 전달하는 것이라는 신뢰. 하지만 은행들은 신용버블이라는 흐름에서 함부로 대출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종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글을 올리던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후에 2010년께 잠치를 갖춰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미궁이죠. 여잔지 남자인지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인지 일부에서는 집단이라고까지 추측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월스트리트가 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일반 시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직접적으로 항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은 1%의 부유한 계층과 99%의 나머지 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강조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됐고요. 이건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의 주요 원인이 됐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게 됐죠. 이로 인해서 1%대 99%라는 구호가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불만을 표현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고통을 안겼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생겨났죠. 정치인들이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고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운동을 촉발했고요. 사회적 불평등과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또 중요한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대규모 은행 파산과 정부 구제 금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됐고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과 같은 사회 운동을 촉발한 것이죠. 2009년에 이르러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참고 문헌을 포함해 총 9페이지에 불과하는 짧은 논문이지만 이 파장은 좀 거대했죠. 블록체인이라는 개념도 비트코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카시 나카모토는 논문 어디에도 블록체인이라는 용어 하나를 쓰지는 않았지만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블록과 이 체인을 띄워서 썼다가 이후에 붙여서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된 것이죠.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통화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도 여겨졌는데요.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10월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하면서 중앙 집중식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제안했습니다. P2P 거래 가능성인데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을 해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이 되고요. 그 블록이 체인에 좀 연결이 되는 거죠. 모든 거래 기록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 컴퓨터들, 이 노드에 의해서 검증이 돼요. 이 과정을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Proof of Work, 이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많은 컴퓨터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가면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거래가 안전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이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인 대안이 된 것이죠. 이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불만, 그리고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의 맥락 속에서 탄생하게 됐으면서요.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잡게 됩니다. 사회적 변화의 상징이 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은 경제적 불평등과 부패에 대한 반발을 상징하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일환으로 여겼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암호화폐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인식이 증가가 됐죠.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운동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서 암호화폐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오큐파이 운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투명하고 분산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암호화폐가 대안적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또 혁신을 가져왔는데요. 이는 오큐파이 운동의 영향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은 암호화폐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요.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대안적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암호화폐는 또 사회적, 경제적 혁신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이 되죠. 이 블록체인이 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로 이 여러 개의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록들은 각각의 거래나 정보를 담고 있고요. 블록이 추가될 때마다 이전 블록과 연결해서 변경할 수 없는 이 기록을 만듭니다. 이렇게 연결된 블록들은 분산된 네트워크가 저장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더라도 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높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죠. 블록체인의 가장 유명한 이 활용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만든 디지털 통화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의 거래 직접 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면서 이 기록은 모든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죠. 또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이 되고요. 이 블록은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에 의해서 검증이 됩니다. 이런 과정 덕분에 비트코인은 안전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로 자리가 잡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면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서 안전하고 또 분산된 방식으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통화인 것이죠. 이어서 블록체인 기술의 기초와 작동 원리를 좀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가 기술인데요. 주로 암호화폐에서 사용이 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여러 개의 이 블록이 연결돼서 체인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각 블록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래 정보나 기타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로는 블록의 고유한 식별자인 해시인데요. 이 해시는 이전 블록의 해시를 포함해서 다음 블록의 내용을 암호화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블록이 생성된 시간인 타임스탬프입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서요.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보내거나 받는 거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검증하는데요. 네트워크의 여러 노드, 이 컴퓨터가 거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충분한 잔액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블록을 생성하는 것인데요. 검증된 거래는 블록에 추가됩니다. 여러 개가 모여서 또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블록을 연결하는 것인데요. 새로 생성된 블록은 이전 블록의 해시를 포함해서 체인에 추가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블록들이 연결이 돼서요. 안전하게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으로는 분산 저장인데요.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가 아닌 여러 노드에 분산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노드는 이 모든 노드는 동일한 블록체인 사본을 가지고 있어서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장점은요. 투명성이죠.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린 이 투명성으로 모든 거래가 좀 공개가 돼서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조 방지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해시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탈중앙화인데요. 중앙기관 없이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개자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또 큰 장점입니다. 이런 기본 원리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계는 또 매우 밀접한데요. 다음은 그 관계를 설정하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이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 구조는요.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기술은 거래 기록을 블록에 저장하고요. 이 블록들이 체인 형태로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과 보안적인 기술인데요.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개적으로 기록이 돼서요. 이 해시를 통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블록체인은 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 봐서도 이 투명성과 그리고 또 거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또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인데요.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의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XRP 등 다양한 암호화폐가 존재하는데요. 또 거래 수단도 저희가 파악해 보자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수행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죠. 암호화폐 사용자는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다른 사용자들과 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기술적 기반이라는 게 있는데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거래를 기록하고 검증을 합니다. 블록체인이 없으면 이 암호화폐도 존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데요.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여러 노드에 분산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변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암호화폐는 중앙기관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이 탈중앙화가 가장 큰 특징이죠. 이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자유와 또 통제를 제공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로 암호화폐 거래를 더욱더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블록체인이 사용되는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외에서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여러 산업에서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 서비스인데요. 블록체인은 금융 거래를 투명성을 좀 높이고요. 중개자 없이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해서 비용을 절감을 합니다. 이 특히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거래에 널리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블록체인은 국제 송금 및 결제 시스템에서 중개자를 제거해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 속도를 높이는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의 디지털 리얼 이니셔티브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요. 즉시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제 통화 기금 이 IMF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실행되는 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거래 신뢰성을 높이고 중개자의 필요성을 줄이면서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또 함께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공급망의 각 단계를 기록해서 제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는 제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서 공급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죠. 블록체인은 제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기록하면서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식품 안전 및 고급 제품의 진품 인증에 유용한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에서는 이 농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면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 의료 분야에서도 탁월함을 발휘하는데요. 이 환자 데이터 관리 부분에서 또 발휘를 합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환자의 의료 기록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죠. 그리고 또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표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투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는 부정 투표를 방지하면서 선거의 신뢰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또 신원 인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의 신원을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리 부분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전력 거래 부분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개인 간의 전력 거래를 가능하게 해서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도 저희가 또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부분입니다. 디지털 자산으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 NFT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은 예술 작품 그리고 콘텐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NFT는 예술 작품, 음악, 게임, 아이템 등의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는 창작자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외에도 금융 공급망, 의료, 공공서비스, 에너지 관리, 예술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데이터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해서요. 여러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 이 블록체인의 잠재력이 또 앞으로 계속 확장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특히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의 의료 분야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의료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하고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환자의 의료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을 한다면 데이터의 무결성 접근 권한을 관리할 수 있겠죠. 블록체인은 다양한 의료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를 용이하게 하고요. 환자 간의 의료 기록을 쉽게 접근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또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임상 시험 그리고 연구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블록체인은 임상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연구자들은 데이터의 추출과 출처와 그리고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추적 그리고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서 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또 방지할 수 있죠. 이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또 활발한데요.
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MIT 졸업 학위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급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MIT는 대학 최초로 111명의 졸업생들에게 전통적인 졸업장 이외에도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2017년 10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 앱은 학생들이 검증 가능한 변조 방지 버전을 고용주, 학교, 가족 및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기록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데요. 이것도 되게 좀 신선하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도요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었죠.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도움이 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할 계획이라는 걸 밝혔다고 2017년 5월에 기록이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블록체인 기술을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의 미디어랩 등과 제휴를 맺었는데요. 도요타는 주행 데이터를 기록 그리고 공유하거나 차량 공유에 대한 요금을 결제하고 운전 방식에 따른 보험료 책정이나 주행 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보험 서비스 개발 등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17년에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부를 한 사례도 있었죠. 유엔은 2017년 5월 1일부터 세계 식량 계획의 자금을 요르단에서 10,000명 이상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는데요. 2017년 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파키스탄의 100명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WFP 원조를 받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유엔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2018년까지 50만 명의 수혜자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도 두드러지는데요. 건강 정보 기록 그리고 공유 관련 블록체인 기술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주시 정부와의 협력해서 의료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치료 시나리오를 기반한 중국의 첫 번째 블록체인 적용으로 이를 통해서 의사는 환자의 병력 그리고 건강 검진에 대한 수반되는 정보를 즉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동산 거래 부분에서도 저희가 주목해 볼 만은 한데요. 국경을 넘어서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블록체인은 소유권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요. 거래 과정을 간소화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앱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넘어서 온라인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더리움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2016년 9월에 진행을 했는데요. 이 스마트 거래를 활용해서 브로커와 구매자, 판매자, 그리고 대리인과 공증인이 지역 규정에 따라서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거래를 추적하고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각 정부는 이렇게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렇듯이 블록체인은 여러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모습들을 과거에서부터 포착해 볼 수 있죠. 이런 기술의 발전은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코인 이슈와 함께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최신 코인 기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블록체인과 관련된 특징과 최근 이슈들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주민증 블록체인 기술로 해킹을 차단했다라는 2025년 2월 8일 기사인데요.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주민등록증이 보여져 있는 기사입니다.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박 팀장이 스마트폰을 가볍게 흔들자 감춰져 있던 숫자와 글자가 나타났다라는 코멘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신뢰성과 그리고 안전하게 이런 주민등록증을 숨겼다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코인 포커스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역사부터 최신 소식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비트코인과의 연관성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톡과 함께 이슈들 꼼꼼하게 짚어보면서요. 흐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